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7강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로 BC,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 외우기 쉽죠? 2333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단군 왕검이 세웠습니다. 단군 왕검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은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주 옛날에 우리 이 땅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처음 나라가,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는데요. 고조선이라는 나라에도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고, 이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요, 하늘에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 참성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참성단을 기억해 두시는데, 이 참성단과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첨성대라는 게 있어요.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신라시대의 어떤 과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첨성대와 참성단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인돌을 기억합시다.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요, 무덤입니다. 옛날 족장들, 왕, 지도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옥저, 고구려 이런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족 국가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짜 나라 같은 나라가 3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최초의 제대로 된 국가가 등장했을 때가 4, 5, 6세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그래서 4세기에, 5세기에, 6세기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서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자,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였는데요. 생긴 순서대로 망했습니다. 백제가 먼저 멸망을 했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고, 북쪽에는 다시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요. 바로 발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해는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그리고 옛날에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국, 북국,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통일신라라는 말을 썼는데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남북국 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제는 누가 세웠어요? 온조왕, 온조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자, 이것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문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는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고요. 여기에는
팔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시무십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무역이 성행했다. 무역이 성행했는데 병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역 항구였어요.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지금은 인천에 항구가 있고요. 부산에 항구가 있죠. 그런데 그런 큰 항구가 개성이라는 지역,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데요. 이런 북한 지역에 병란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럽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랍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이요, 이 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고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자, 한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는 바로 고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한국이란 나라가 알려지면서 코리아가 되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려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가장 최근의 나라죠. 물론 대한제국이란 나라도 있었지만 보통 조선 다음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이성계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1392년이었고요. 자, 한번 써볼까요? 1392년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성계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손자죠, 손자. 이성계의 손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죠. 그래서 한국에도 글자가 생기게 됩니다. 한글 창제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1443년입니다. 물론 반포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난 1446년에 했습니다. 자, 1392년이고요. 200년이 지난 1592년에는요. 한국에서 아주 큰 전쟁이, 조선에서 큰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바로 임진년이었고요. 일본을 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돼서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요.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장군이 있죠. 이순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해서 임진왜란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대한제국이 생기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은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고조선으로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한국의 역사 흐름이 이러한데 고조선이 최초의 나라입니다. 고조선 건국은 2333년 기원전이에요. BC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조선의 특징으로는요. 팔조법, 법이 있었고요. 참성단, 제사를 올렸고요. 고인돌, 무덤입니다.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고조선이고요.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만들었습니다. 건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 꼭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국 역사상 국가와 건국한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 건국하다, 나라를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건데요. 자, 신라는 주몽이 아니라 박혁거세라고 얘기했죠. 좀 어렵죠? 박혁거세. 너무 길어요. 자, 고려는 누구입니까? 다행히 두 글자입니다. 왕건. 조선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성계가 되고요. 고조선은 당군왕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조영 방금 지웠는데요. 이 대조영은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발해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중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오, 이거 첨성대는요. 신라예요.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참성단이라고요. 참성단.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건 참성단, 팔조법, 고인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고 몽촌토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날은 기리는 거,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이것을 기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예요? 10월 3일 땡땡절 뭐예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고 자 10월 3일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 지금 고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조선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팔조법, 참성단, 그리고 고인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는 3개의 나라가 있었고 남북시대는 2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먼저 삼국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제부터 살펴보면요. 백제는 4세기에 영토를 넓히고 온조왕이 만들었죠. 온조가 한강 유역에 건국을 했다. 그리고 근초고왕 때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문여왕릉,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금동, 대향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화면이 좀 작네요. 크게 봅시다. 여기 보면 다시 온조가 만들었습니다. 근초고왕 때 발전했습니다. 이런 역사 유적지나 문화재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봅시다. 주몽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5세기 때 전성기를 누렸었죠. 광개토대왕 중요한데요. 이 광개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거에 영토를 넓히다, 확장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분위기가요.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입니다. 막 힘이 세고요. 거칠고 전쟁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는요. 박혁거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세기에 전성기를 누렸고요. 법흥왕, 진흥왕이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나중에 남북국 시대에 또 살펴보겠지만 화랑도라는 특수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단체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육군 사관 학교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학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군사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도자를 교육하는 기관. 이 기관 덕분에 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요. 여기 보면 삼국의 건국과 발달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세 나라가 공존하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삼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고구려가 있고요. 여기에는 신라가 있고 여기는 백제가 있는데요. 여기 작은 땅에 가야라는 나라도 사실 존재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국 아닙니까? 근데 가야는 그냥 이렇게 괄호로 치고 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남북국 시대를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 고구려 순서대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가 되고요.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자,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백제 먼저 고구려 나중에 멸망시키고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용맹함과 백제의 우함을 결합한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는요. 원래는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조영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구려의 왕이에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업적 토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영토를 넓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토 확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음에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한 신라의 청소년 단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화랑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한다.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지도자가 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화랑도예요. 자, 보기가 설명하는 나라 기억나요? 대조영 이렇게 얘기했죠. 해동성국 기억했죠? 뭐예요? 발해입니다. 옛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오늘날의 지린성 지역을 도읍으로 하여, 도읍이라는 것은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캐피털 시티. 수도로 하여 건국함,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갔던 나라,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는 나라를 꼭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종합평가, 종합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려시대는요. 고려 전기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요. 후뇨 10조를 통해 불교를 고려의 정치 기본으로 삼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쪽은 고려시대는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F 유교는 어디예요?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운영을 한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왕건이 건국을 한 다음에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췄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걷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통일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통일신라에 원래 힘이 있던 사람들이 지방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호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베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껴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호족을 포용했다. 그리고 잘 활용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고려의 문화를 봅시다. 팔만대장경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상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문화인데요. 이 8만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8만 이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8만 개의 장경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하기 위한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판을 찍어야 종이에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그 판이 8만 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해인사에,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이렇게 돼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직지심체 요절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가야지 직지심체 요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왜 프랑스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지금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랑스에 가서 이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고려청자를 봅시다. 고려청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컬러 사진이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꼭 고려청자의 이 색깔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이런 고려에서 만든 파란색, 푸른색 도자기를 보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고려청자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 최초의 금속 활자본 그리고 팔만대장경판 이런 문화재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라 전체에 도교를 장려하여 많은 절과 탑을 세웠다. 요거 맞아요. 그런데 도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불교를 장려했다.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었다. 네, 맞습니다. 민족 융합을 위해 지방 세력인 신진사대부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후하게 대접한 건 맞는데요.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호족이라고 얘기했죠. 호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책을 펼치고 공부하고 있다면 선생님과 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 노력했다는 맞는데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다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광종이 과거 제도를 폐지하였다. 광종이 과거 제도를 여기까지 맞아요. 폐지가 아니라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방 호족은 향리가 되어 지방간을 도와주었다. 아까 얘기했죠. 포용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란도를 중심으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역항구, 무역항이었죠. 무역항이었다.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성종에게 최승로가 정치개혁인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광종의 과거제도 중요해요.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김부식이 지은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뭡니까? 따로 알아두세요.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김부식 오래된 역사책, 최초의 역사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고려시대니까 고려청자 맞고요. 너무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팔만대장경 제가 너무 좋아해서 경상도까지 가서 구경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려요.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본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금속 활자본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놓을게요. 프랑스. 자, 그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은 어디예요? 신라의 유적입니다. 경주에 있죠. 아이고, 경주에 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를 좀 살펴봅시다. 조선시대는요, 1392년에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옮겼는데요. 이 한양이 한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 거기가 조선의 도읍, 그러니까 수도라는 의미거든요.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의 발전을 보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문제를 풀 때 살펴볼 텐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국의 글자를 만들었고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책도 쓰시고 과학 발명품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완성하기도 했죠. 자, 이것은요.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가 힘을 갖고 안정을 찾으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전을 완성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만든 사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예요? 1443년에 만들었고요. 1446년에 반포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세의 침략 임진왜란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고요. 그 이후로는 청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역이죠. 청나라가 조선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조선 최고의 법전! 아까 이렇게 영어로도 썼는데 기억하세요?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을 했던 complete 이렇게 완성을 했던 법전이죠. 자, 다음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봅시다. 양반, 천민, 중인, 상민인데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면 여기는 천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민이고 여기는 중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반이죠. 이 양반은 주로 이렇게 벼슬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중인은 의사라든가 아니면 통역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 그다음에 상민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농사를 지었죠.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천민은 노예, 슬레이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을요, 한국어로는 노비, 옛날 말로는 노비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양반은 관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직접 참여했다가 맞습니다. 천민은 어디에 있냐면 노비 여기 있죠. 광대, 백정, 무당 등 직업에 종사한 최하층,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라고요? 천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관청에서 의학, 통역, 기술 등의 분야, 기술자들이죠. 이거는 중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농업, 숭업, 상업에 종사했으면 농민이 가장 많았던 거는 상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거 아시겠죠? 잘 체크해 두세요. 자,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나라 곳곳에서 양반, 노비, 승려까지도 의병들을 조직해 싸웠다. 진짜 군인은 아니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승려라는 말은 절에 있는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스님이라는 표현이 좋아요.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159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맞아요. 곽재훈은 한산대첩, 명랑대첩 등 거북선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했는데
한산대천, 명람대천 등 거북선을 이끌고 큰 성리를 거둔 것은 맞는데 곽재우가 아니라 자, 임준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요,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 이후로도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근대사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지형, 지리, 지역의 특성을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